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1월 17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어제 금요경마는 전반부에 승부경주 단통 주력 적중 등 몇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후반부 승부들을 실패를 하면서 또 기대만 못했는데요. 좀 화가 많이 좀 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풀려가지고 속도 좀 타는데요. 어 제주 이경주 승부경주 감춘 고배당마를 노렸던 승부경주 바로 노렸던 승부마 요 6번 마 그 당 딱 한 군데 잡혀 있었던 골드보이였습니다. 요 골드보이를 잘 노리고 들어갔던 승부인데 골드보이가 왔죠. 선행 경합하고도 선행을 못 가고도 왔는데 요 9번 마 강한 명성이 현장에서 인기 3 위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 9 번을 제가 신마였는데 보고 갔다가 현장에서 마필 상태나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9 번을 날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적중을 못하고 2-3-4 차 2-3-4 착을 했죠. 그래서 승부경주 고배당마 들어왔는데 못 맞추고요. 또 제주 칠경주도 고배당마 3 번마 유달리를 자신했던 승부입니다. 유달리를 놓고 승부를 때렸는데 요 4 번마 불꽃질주가 2 번마가 인기 1 등으로 팔린 가운데 세 번째 저배당 즉 인기 4 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 불꽃질주를 또 안 봐 가지고 불꽃질주가 선행으로 도는 바람에 아쉽게 또 고배당마 유달리가 왔는데 또 2-3-4 차. 그래서 속이 정말 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서울 부산 승부에서는 고배당 마르들을 노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배당만 노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승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 구경주를 제가 최종적으로 메인 승부로 가져갔는데 구경주를 최종적으로 메인 승부를 가져갔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마필이 요 12번 마 베스트 프라임이죠. 그런데 감췄던 고배당 승부마는 바로 3번 마 상인 볼트였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라임을 놓고 가느냐 상인 볼트를 놓고 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상인 볼트가 아무래도 58 고부중이었고 기수도 전진구에서 그래도 외곽이 낮고 단학가가 낮겠지 하고 베스트 프라임을 노렸는데 다나카가 기대만 못했고 상인 볼트가 추입으로 올라와 가지고 3 착을 했죠. 그래서 삼복승이 11 번을 세게 봤고요. 주력으로 봤죠. 그런데 11 번, 8 번, 3 번, 8 번도 봤는데 그래서 복식은 10 배가 나왔고 삼복승은 76.5배 고배당이 나왔죠. 그래서 3 번을 놓고 갔더라면 삼복이라도 고배당을 적중했을 것인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못 맞추긴 했습니다마는 뭐 칠경주 같은 경우도 고배당 말을 노렸다가 실패를 했고 했는데 못 맞추긴 했습니다마는 노렸던 고배당 말들이 그만큼 노릴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최선 승부를 안 하고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렇지 결코 제가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닙니다. 자 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해서 또 그야말로 칼을 갈고 복수를 위해서 밤새 또 칼을 갈았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시원하게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시작합니다. 서울 1 경주 6 등급 1200 신예들의 경주입니다. 당연히 현장 상태 완성도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신예들의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기 1 등마 12번 마 플라잉 러너가 유력합니다. 포화주로 이긴 했지만은 아주 좋은 기록으로 3열 외곽 선두 경합 떨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죠. 그래서 플라잉 러너가 가장 유력한데 그런데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요. 서울 경마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 최근에 서울 경마장 주로가 계속해서 뭐 포화주로, 불량주로 등등 해 가지고 주로가 매우 빨랐던 날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행 검사 주로까지도 빠른 주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변이 많이 나왔던 게 서울 경마장 이변이 나왔던 이유는 포화주로, 불량주로, 빠른 주로 해서 기록이 좋았던 거품 인기마들이 무너지면서 배당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금주가
이번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 경마장 과연 누가 거품 인기만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제가 대신 해주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어찌됐든 잘 판단을 해서 거품 인기마들 과감하게 걷어내고 승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포화주로 주행 검사이긴 했지만 12번 플라잉 알러가 그래도 다른 말들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맛 페가수스 킹은 연습주행을 포화주로 해서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 검사 연습주행 시에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1번 게이트 점도 있고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위크 플레이도 주행 검사는 나름 끈기가 양호해서 일격 가능성은 있고요. 제주 블루가 인기가 없는데 요 제주 블루가 1월 달에 다섯 주로 해서 뛰었던 것이고요. 충분히 탄력과 걸음이 양호했고 선행력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고배당 기대치를 갖는 마필은 3번 마 제주 블루입니다. 이 클립스 버스는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죠. 온누리윗은 데뷔전에서 5착을 했지만 선두와 척차가 많이 났죠. 그래서 쉽지 않다. 학산 A는 도전은 가능할 수 있어 보이고요. 파사 에이스는 역시 일격은 가능하다. 화려한 유산도 선행력 있었고 고배당으로 종합지 빼판이네요. 고배당으로 선행력으로 고배당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또 강한 간마라는 마필도 주인검사 잡고 양호했습니다. 고배당 가능성이 있어요. 러블리 잭팟도 살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배당 가능마들 러블리 잭팟 또 강한 감마, 화려한 유산, 또 제주 블루, 위크 플레이 이런 마필도 모조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인기마 마음 하나가 인기 1등, 그다음에 드래곤 미진, 또 용비교 등이 보다 인기를 모으는데 한마디로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을 모조리 믿어 못 믿어 믿을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우선 마음 하나가 이번에도 인기 1등인데 데뷔전 때 인기 1등 팔리고 부진했던 마필입니다. 경합선두 경합선 이후에 지구력 부조로 죽어버렸던 빠른 주로 불량주로 빠른 주로 해서 죽어버렸던 마필로서 인기 1위로 또 팔리지만은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데뷔전 능력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편 1번마 드래곤 미지는 신마입니다. 그런데 주행 검사 시에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고 지구력이 좀 아쉬웠지만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요. 양호줄에서 뛰었던 것이고 휴양하고 나오는데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체구도 좋은 마필이고 일단은 요 3번보다는 저는 드래곤 미진이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외곽의 용비교는 전정 경주 시에 2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중간선이 외곽 돌고 전개 고전하고 끊기기로 사찰했던 마필로서 전정 경주 복귀상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직전에 또 부진했죠. 그래서 이번엔 신인 기수 조상원을 태웠는데 전정 경주 복귀상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직전에 부족했고 조성환 기승했지만 11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하고 역시 믿어봅니다. 이번에도 믿어봅니다. 그죠? 순간 파이터가 또 제법 인기가 좋은데 보이진 전력이 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도전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이게 예순이입니다. 예순이가 차라리 전정경주 11월 8일 날 3차를 했던 등gem에 예순이가 나은데요. 그런데 예순이는 직전에 예순이가 아니죠. 애순이죠. 폭삭수가 수다에 나왔던 그 애순입니다. 그 애순인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직전 경주에 부진했고 꼴등을 했죠. 그래서 직전의 모습으로는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던데 고배당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7번마 세네라니아라 마필인데 3전을 뛰면서 부족했는데 전경주 시에는 1300을 뛰었는데요. 10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외곽 돌고 끈기 있는 걸음으로 7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경주 시에 1200 통과가 1분 16초 1이었습니다. 주로 빠르기가 4였죠. 그래서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16초 1에 떴던 직전 정도의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가능합니다. 보세요. 이 마음 하나가 직전에 불량주로 아주 빨랐던 주로 해서 1분 15초 옵니다. 그러면은 이 실력보다 이 실력이 나은 겁니다. 그죠?
애순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순간 파이터도 직전에 주로 빠르기 3에서 1분 17초 5. 순간 파이터. 용비교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16초 9. 그죠? 그러면은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16초 이내 뛰었던 요 세네 라니아가 가장 나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배당으로 라니아가 이번 경주 노리고 도전을 해볼 가치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라니아도 장담할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승부까지 가져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편성상 주로 빠르기상 마필들이 보이진 모습상 고배당으로 세네라니아의 선전을 기려고 노려볼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났습니다. 역시 또 포화주로 빠른 주로에서 불량주로에서 뛴 전력들이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랜드 인기 1등인데 직전 경주 시에 꼴찌로 찾았다가 취비 양호한 걸음으로 선전 3차를 했고요. 그 실력이면 이번 경주 기대할 만합니다. 여기에 그레이 팬텀도 직전 경주 분류 포화주로 이긴 했지만은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끈기로 선전하고 5차를 했고요.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 선정 가능하고요. 음파 부스터는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을 했는데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이번에는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유승환 기승하고 선행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믿음이 안 갑니다. 베이스트 조이는 제법 인기가 있지만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자, 오히려 고배당으로는 5번 맛 세라드란 마필 마필이 직전에 1700에서 꼴등했죠. 그러나 전정 경주 1400 무거운 주로에서는 6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마필이고 전정 경주 그 실력이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라드가 고배당 가능하다. 또 3번 마 케이 사이먼도 전정 경주 1분 30초 4를 뛰었던 마필로서 역시 가능성 있는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주로 빠르기 이상 또 이런 인기마들이 부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주로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경주율이 9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일단은 두 마리가 셉니다. 1번만 무림여왕이라는 신마인데요. 이 마필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주행검사 시에 선입으로 시정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 마필 체중도 311kg 체구도 좋고 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번 마 타이산도 직전 경주 선전 3착을 했고요.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지만은 보이진 능력이면은 검증된 능력으로 역시 유력합니다. 그래서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자, 이게 도전마로 역시 타이산에게 직전에 조금 졌지만은 투혼 여제가 검증된 전력상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가문의 여신, 가문의 여신이 주입이 무난했고 일격 가능성, 자유 여신도 역시 일격 가능성 정도. 그리고 단심가 고배당으로 단심가가 제가 볼 때는 살필 마필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깜빡이가 유력한 경기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황금어장, 눈이 올까요? 미라클 삭스 세 마리가 강하게 인기 3강으로 팔리는 경주인데요. 자, 황금어장은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에서 초반에 마필이 후미에서 출발을 하고요. 초반에 마필이 좀 주행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주행이 좀 불안정하면서 후미 전개하다가 무빙을 합니다. 그래서 무빙하면서 중위권 외곽 돌고 4코너 돌면서 중간선이 외곽 돌면서 직선 들어서 외곽에서 탄력 좋은 거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기록 주로 빠르기 4인 상황에서 1분 13초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그 실력이면은 이번에 1,400으로 늘어난 가운데 능력으로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인기 1등이 예상이 되지만 황금어장이 가장 낮습니다. 자, 한편 눈이 올까요는 직전에 가장 빨랐던 불량주로 해서 선행을 가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선행도 장담 못하고 물론 이 전정 경주 따라가서 끈기로 우승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직전엔 주로가 매우 빨랐던 가장 빨랐던 주로였고 믿어 못 믿어 물음표입니다.
한편 미라클 삭스는 직전에 박태종 기수 은퇴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무난하게 선행 가서 버티고 막판에 잡히면서 2착을 했던 마필로서 이번에는 마이야가 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순발력으로 선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나 직전에도 잡혔고 늘어난 1400 거리에서 과신할 수는 없죠. 자, 그런 가운데 로드 투 스타가 또 도전마 인기 4위권으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했고 역시 도전 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배당으로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은 바로 2번마 태기 선킹입니다. 자, 이 태기 상킹은요, 직전 경주 시에 5번 게이트였는데, 시시홍이가 타고 처음에 중후로 따라갑니다. 중후로 따라가다가 서서히 중위권으로 붙습니다. 그리고는 4코너 진입 전에 코너를 돌면서는 중간 선입성으로 중간 선입권까지 따라 붙습니다. 점차 거리를 좁히고 선두와 좁히고 따라 붙은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잘 그걸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4코너를 돌아서 직선줄에 접어드는 순간 4코너를 요렇게 돌아서 직선에 접어드는 순간 앞에 가던 6번 마가 외측 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간 선입까지 따라 붙었었는데 중간 선입 바로 뒤까지 따라 붙었는데 요 6번에게 방해를 당해서 주춤하면서 거리가 선두권과 거리가 중으로 거리가 쭉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진로가 막혀서 외곽으로 틀어서 추입 끈기를 보이면서 올라오면서 근소한차로 오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태기상킹입니다. 만약에 직전 경주시에 사건을 돌면서 그런 방해를 받는 상황이 없었더라면은 충분히 2착, 최하 3착은 왔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태기 상킹이 인기 5위로 잡혀 있지만은 이번 경주 노릴 가치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마입니다. 때문에 태기 상킹의 선전을 기대하고 당연히 황금어장과 단통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죠.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인데요. 인기마로 3마리가 팔리죠. 신천여제, 천년수, 육탄질주 3마리가 팔리는데 육탄질주는 60km 고부증이 문제고 천년수는 직전에 선전했지만 주로가 빨랐기 때문에 천년수는 더더욱 못 믿겠습니다. 물음표. 세계 신천여제는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노리고 가는 승부마는 바로 1번마 시원하게입니다. 자, 이렇게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시원하게 감량이점이 있죠. 거의 뭐 최저부정 감량이점의 기수가 문현진입니다. 자, 그런데 전경주에 9주 만에 출전하면서 출주 공백 쉬었다가 보강을 하고 나오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1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행 가서 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으니까 1번만 시원하게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를 놓고 고배당까지 노리는 고배당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까지 노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역시 강한 인기마들이 있는데 역시 믿어 못 믿습니다. 아파트가 인기 1등이고요. 위대한 선정이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강의가 팔리고 하는데 인기마들이 역시 모조리 믿어 못 믿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정경주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스피드로 경합하면서 선행도 못 가고 경합 선입, 중간 선입, 외곽 돌다가 형편없이 죽어버리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반면에 위대한 남성은 전정 경주시의 아파트에게 사마신을 줬었는데 직전 경주시의 끈기를 보이면서 9번 게이트에서 선전하고 사찰을 했죠. 그래서 직전에 복귀상 기대를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아파트에게도 사마신 졌던 마필이니까 이번에도 장담 못하죠. 한편 1번마 새로운 가이도 전정 경주 가장 빨랐던 주로에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시엔 또 부진했죠. 그래서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상 역시 믿어 못 믿어. 즉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어인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대한용마는 순발력으로 일격 가능성 고려 정도, MG 퍼스트가 제법 인기가 있는데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상 일격 가능성 정도, 우주전쟁은 최보면 타고 일격 가능성 정도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드 투 어스퍼라는 마필, 마필이 지금 재검을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는데요. 연습주행 시의 걸음이 좋습니다. 선입으로 가벼운 동력하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요. 자, 로드 투어 스포가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선전을 기대하는 고배당 기대마가 되겠고요. 기타 세강 질주가 전혀 인기가 없는데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저도 전전 경주 1700에서 5차를 했던 능력이면 고배당 일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기마들이 또 믿음이 안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고배당마 로드 투어 스포를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승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박성광의 강한 나래가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는데 어제 금요경마에서 박성광 기수가 강한 인기마로 못 들어왔죠. 이번 경주 강한 나래도 불안합니다. 왜? 부중이 59 고부중으로 늘어 있고요. 직전에도 부족했고 이번에 박성광 탔지만은 역시 과신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히려 3번마 환희가 재검 받고 나오고 있는데 재검 시의 걸음이 충분히 좋았고요. 게이트도 안쪽으로 유리하고 김준호로 그 기수 교체해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우아한 질주가 부중이 4kg가 늘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직전 경주 선전 능력으로는 우아한 질주가 오히려 더 가장 낫습니다. 때문에 우아한 질주가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고배당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10번마 붉은 등불입니다. 곽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감량이 좀 더 좋죠.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제가 곽석의 고배당마 7번을 잘 노려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적중을 반주력 적중을 했죠. 자, 요 붉은 등불이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데요. 직전한 경주도 미흡했고 합니다만은 전전 경주에 1분 24초 6을 뛰면서 선전 4착을 한 바가 있는데 곽석 기승하면서 감량이 점으로 10번으로 불리하지만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한 나래가 오히려 좀 물음표가 되겠고 환희와 우아한 질주가 낮고 고배당으로는 붉은 등불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음번에 나오면 노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고배당마가 한 마리 나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배당마를 노리고 있는 승부인데요. 일단은 인기마 크리솔동의 서브미션, 붉은 태양, 러브 스칼렛, 파사킨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인데 일단 크리솔 동해가 직전 경주시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제호하고 후미로 한참을 펴졌다가 외곽에서 뚫고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선철했어요. 그런데 요 크리솔 동해가 전전 경주시에는 외곽으로 약간 충돌 발주 후에 선두경합 선입을 돌고 1800에서 거리 부족을 보였지만 1700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오차를 했던 마입니다. 즉 선취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솔 동해가 이번에는 경주거리 1700으로 다시 출전하는 가운데 2번 게이트에 코지가 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직전처럼 추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앞장에서 움직일 것인지 궁금한데 아마도 이번에는 코지가 기승을 했고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강하게 앞장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 두 경주 복귀상 인기마 중에는 2번마 크리솔 동해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자, 한편 서브 미션은 직전에 선전 전력으로 선전 가능할 수 있는데 승군전이죠. 붉은 태양도 최근 전력상 역시 선전 가능할 수 있는 마필로 역시 그래서 인기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외곽에서는 러브 스칼렛이 전정 경시의 선전 전력으로 인기가 좋지만은 직전에 부진했죠. 그래서 게이트 외곽으로 불리하고 믿음이 안 가는 마필이고요.
파사퀸이 직전 경주 선전 우승에서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데 뭐 9번 게이트로 불리한 가운데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아주 빠른 주로에서 선행 가서 선전했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1700 거리 첫 도전에 9 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하고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은 바로 4번 마 블랙 러시안입니다. 전정경 시 요 블랙 러시안이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다가 죽어버렸죠. 거리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거리 젖도전에서. 그리고는 직전에는 제어하고 시시엉이가 중간 선입성 전개하다가 경합 선입 전개하고 부족했습니다만 끈기를 보이면서 6착, 7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서 '아 다음번에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이 바로 블랙 러시안인데요. 자 이번에는 블랙 러시안이 기술을 장치열로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4 번입니다. 자 맘먹으면은 제가 볼 때는 블랙 러시안 이번에 선행입니다. 외곽에 바사킨이 있습니다마는 선행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블랙 러시안이 이번에는 분명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블랙 러시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가 되겠고요. 기타 골든볼도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티튜드도 전개만 잘 풀리면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육경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은 블랙 러시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2번 마 쌍용신화가 인기 1 위가 예상이 되고 직전에 부족했습니다마는 직전에 히든카드에게 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쌍용신화가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황해바람이 인기가 좋은데 선정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금빛 여제는 도전 가능성 정도 로로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히든카드가 인기가 덜하죠. 인기도가 몇 위권일까요? 1, 2, 3, 4, 5. 그죠? 인기 5위권인데 요 히든 카드가 최근에 연속 사착인데 결정력이 항상 아쉬운 마필입니다만 반면에 항상 그 정도의 실력은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 그 정도의 실력이면은 이번에는 되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가 이번에는 세게 볼 수 있다. 직전에도 저는 약하게 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쌍용 신화를 조금 더 세게 보는 가운데 히든 카드가 다음으로 세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히든 카드를 세게 봅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백록 천주 감량이 점으로 일격 가능성, 그다음에 외곽에 10번 마 절대 권력도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쌍용 신화와 히든 카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칠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거두절미하고 축으로 믿고 때리는 승부만은 바로 6번만 나서 채시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릴 것인데 최근에 연속 입상으로 추입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정 경주는 주춤하고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 2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도 착지가 좋지가 못했죠. 착지가 좋지 못해서 주춤하고 중후 발주를 했는데 서서히 뒷직선에서 올라와서 중위권으로 붙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중위권 전개 후에 직선주로 해서 그야말로 막강한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나서챗입니다. 자 이번에 부중이 4.5가 늘어나서 요게 문제입니다만은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라는 판단이고요. 상승 능력으로 이번 편성도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나서챗을 축으로 믿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서클레이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서클레이는 저는 못 믿습니다. 왜? 거리 첫 도전, 그죠?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지만은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그 이전 능력은 뭐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이고 거리 첫 도전 들어오면 틀리겠습니다. 안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철 전사가 인기도 4위권인데요. 직전 경주는 부족했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전개 고전하고 부족했는데 전정 경주 시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불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하면서 선착을 했던 바가 있죠. 때문에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져 가지고 강철 전사가 이번에는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별콩도 인기 3위로 팔리는데 도전 가능한 마필이 되겠고요. 기타 마필 중에는 외곽의 창창사스는 뭐 뭘 보고 이렇게 잡혔는지 좀 모르겠고요. 퍼지킹도 뭐 큰 길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자, 안 보는 마필이래요. 그러면은 6 번만 나서 채술 축으로 일단은 강철 전사를 주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별콩은 받치기로 봅니다. 그런데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들이 있어요. 바로 스카이 함성 7 번만 스카이 함성인데요. 신인 기수 권중석이가 타고 있는데 전정 경주 전정 경주시에 요 별콩과 같이 뛰었을 때 요 스카이 함성이 추입으로 별콩을 거의 잡을 뻔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요 스카이 함성이 7번 게이트에서 중위 중간 선입성 시정 외곽으로 전개가 좀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끈기를 보이면서 오차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함성이 이번에는 신인 기수 권중석이 타고 최저 부중으로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스카이 함성입니다. 또 한 마리는 종합식 백판인데요. 울트라 삭스인데 선행이 유력합니다. 선행마입니다. 선행. 이번 경주 선행이 거의 확실히 일치되는 마필이 바로 울트라 삭스인데 보이진 능력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죠. 거리도 1700 첫 도전이고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무난한 단독 선행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죠? 편안한 단독 선행이면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삭스가 선행으로 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마필들 조심을 하면서 일단은 나서셋을 믿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혼전이죠. 별빛 여제, 슈퍼대세, 선다퀸, 여기에 청룡 에이스까지 네 마리가 보다 인기마, 여기에 입춘 5마리, 광해 청명 6마리 이렇게 혼전으로 팔리는데 인기마 중에는 일단은 삼다퀸이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전경주에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전현준으로 기수 교체하고 나와 가지고 능력상 삼다퀸이 저는 좀 더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 대세가 역시 박성광 타고 선정 가능할 수 있고요. 별빛 여자는 저는 일격 가능성 정도의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빠르기 이상 또 보여진 능력상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히려 선전을 기대하고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마 입춘입니다. 기복이 좀 있죠. 잘 뛰었다 못 뛰었다 퐁당퐁당. 그런데 아무튼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정경주의 실력만 가지고도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마 입춘입니다. 때문에 입춘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외가에서는 청룡 에이스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건데 가장 고배당으로는 6번 마 으뜸영웅. 으뜸영웅이 이번에 감량이점이 있는 가운데 김한남으로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은근히 또 김한남 기수가 고배당을 잘 내죠. 다부지게 탑니다. 김한남 기수. 기승 기회가 잘 없지만은 1조에서 간혹 기만남 태워 가지고 최근에 고배당을 많이 냈죠. 그래서 요 으뜸 영웅이 가장 고배당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맛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팔경주입니다. 자, 레베랑스가 강하게 인기 1등입니다. 직전 경주 포아즈로 빠른으로 해서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해서 강하게 인기 1등이고 포아즈로 빠른으로 기록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그 정도로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라고는 보여집니다. 다음에 레전드선이 깜빠이로 팔리고 그다음에 송당 황태자, 뭐 스케일킹, 달맞이 등등이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가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하는 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틀림없이 제가 노리는 배당 승부마가 온다. 라는 자신감으로 메인 승부로 축으로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1300 경주인 건데 출주도 수 최소인 경주인데요. 일단은 인기만들이 유력하죠. 원중원과 하여가가 인기 2강이고 다음으로 천하제패, 연왕자의 순으로 팔리는데 자 일단은 페어가가 직전 경주 시에 인기 1 등으로 팔리고 5 위에 그쳤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페어가를 부중도 줄었고 가장 세게 보고요. 자 원중원은 승군전인 가운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불리하고 1300이죠. 감량점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은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천하제패가 역시 또 만만치 않은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왕자도 도전이 가능한 마필. 백야행은 1번 게이트점으로 혹시나 선행 가서 혹시나 하는 정도. 어쨌거나 일단은 5번마 하여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죠. 네 마리가 뭐 문학대세와 모닝원더가 좀 더 인기가 좋고 하지만은 레이디 폭스, 그냥가라 등이 만만치 않고 클럽 큐도 만만치 않고 일본만 민트 플레이도 팔릴 거고 그래서 상당히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자 냉정한 분석상 이번 경주 냉정한 판단과 분석상 인기마 4번만 문학대세와 6번만 모닝원더의 능력이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에, 문학대세는 직전에 7번 게이트였는데요. 제어하고 3코너를 돌면서 3코너 전까지는 따라오는 제어하고 따라오는 전개를 하다가 3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여유 있게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직전의 복귀상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모닝 원더는 8번 게이트에서 1600m 8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 외곽으로 또 삐졌다옵니다. 외곽으로 삐졌다오면서 거리와 시간선을 받고 그리고는 서서히 올라와서 3, 4코너는 외곽 선입을 돌고 상당히 불리한 전개라고도 선전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경주 복귀상 세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짭짤한 깜빡이가 예상이 되죠. 혼전이기 때문에 짭짤한 깜빡이 4번, 6번 깜빡이 한 방이 유력하다라는 냉정한 판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마 중에는 레이디 폭스나 그냥 가라는 별로 봐주고 싶지 않고요. 클럽 큐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감량의 점이 있고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직전에 제가 메인 승부 고배당 대박으로 먹었던 민트 플레이는 또다시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선입으로 직전에 선행 가서 돌았지만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죠. 선행 선입으로 또다시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선행은 못 갈 것 같아요. 선행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입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2번마 찬란한 불꽃인데요. 부중이 5.5가 늘었죠. 앞말로. 그런데 요 2번마 찬란한 불꽃이 직전 경주시에 요 민트 플레이에 1마신을 줬습니다. 중위권 중간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1마신을 줬던 마필이 바로 찬란한 불꽃인데 이번에 부중이 대폭 늘긴 했지만은 찬란한 불꽃이 이번에는 충분히 한번 민트 플레이를 이기면서 선전해 준다면은 3위 자리는 재밌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이번 경주는 깜빡이 짭짤한 깜빡이 한 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십경주입니다. 10번마 그레이 캔디가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리죠. 직전 경주시에 외곽 경합 선입 돌고 탄력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예수리아를 사마신을 이기고 여유있게 우승을 해서 강하게 축으로 팔리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부중이 일단 3kg가 늘었습니다.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안쪽에 선행역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개가 한마디로 여의치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보증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전개가 꼬이면 부러져도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캔디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술이하는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을 했는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볼까 말까 하다가 말았다가 놓쳤는데요. 그런데 이 예술이아가 이번에도 상태가 좋다면 또 선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브라보 플레이도 직전 경주 점핑 출전 2등급의 점핑 출전해 가지고 선전을 했던 마필로서 다시 형군으로 돌아온 가운데 감량을 위해서 신인 기술을 태웠죠. 그래서 브라보 플레이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있는데요. 바로 3번 마 기분 좋은 말입니다. 지난 6월 달 경주시에 제가 메인 승부 경주 고배당 종합지 완전 백판일 때 고배당 추러 놓고 때려 가지고 제대로 대박 적중을 했던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다음 경주는 마필이 발주가 늦었죠. 늦발을 하고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고 그다음 경주는 임기원이가 타고 상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 보내주느라고 제대로 승부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직전엔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고 상태도 괜찮았고 고비당 가능성을 봤는데 발주가 또 늦었어요. 정상 발주를 못하고 발주가 늦은 가운데 스피드로 선입으로 붙었다가 시종 끌리고 그리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렇게 인기가 덜한데, 자, 지금 부중이 일단 1.5가 빠졌죠. 발주만 잘 나오면은 예술이야가 있기는 하지만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 기분 좋은 말입니다. 선행 가면 100%입니다. 100%. 선행만 가면은 무난하게 발주 나와서 선행 쏘면은 100%돌 수 있어요. 1200은. 모래 맞으면 들뛰는 마필이고 끌리는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도 늦발 후에 스피드로 따라붙었지만은 시종 상당히 끌리고 그러고도 끈기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발주만 잘 나와서 선행 가면은 100%인데 만약에 발주가 조금 빠르지 못해가지고 예술이어가 선행 가고 선입으로 간다면은 모래를 맞으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김효정 기수가 한번 타봤고요. 모래를 안 맞고 끌리지 않고 타준다면은 이번에는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선입으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3번마 관리마 기분 좋은 말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배당마 한 마리도 보는데요. 바로 종합지 완전 백판 5번마 위즈 캠페인입니다. 자, 이마피는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제어하고 후미에서 채찍대고 올라오는데 추입하는 달력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즈 캠페인이 재검대 걸음이 좋아가지고 연습쟁이죠. 연습쟁이 시의 걸음이 좋아서 이번 경주가 만약에 선두권이 접전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지고 앞장이 죽는다면은 고배당으로 위즈 캠페인이 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고배당마 오버마 위즈 캠페인도 상태 좋으면은 노릴 수 있다. 다음 마지막 11경주 2등급 마필들의 1200경주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캡틴 PK가 인기 1등이죠. 여기에 나이스포츠, 마이야 두 마리가 인기 1, 2등. 그다음에 큐피드 잇, 뭐 라운드 플레이, 학산 스피드, 미라클 한강 등등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캡틴 PK가 부중이 지금 57로 늘었고요. 경주거리는 1200으로 줄었지만은 기수도 김정준으로 바뀌었는데 이전에 김정준이가 잘 탔죠. 그런데 요 캡틴 PK가 직전에는 선두경합 선입으로 문세영 타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1400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00으로 거리가 줄어들어서 유력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워낙에 빠른 선행력을 지닌 마필들이 많습니다. 확산 스피드가 있죠. 당연히 요 뭡니까 나이스포스 강력한 선행마죠. 두 마리 강력한 선행마가 있죠. 여기에 라운터 플레이도 빠르죠. 디스 챌린지도 빠르고 당연히 뭐 캡틴 PK도 빠르죠. 이렇게 선행마들이 접전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죠? 유일하게 큐피드잇도 빠른 선행력이 좋고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치열한 선두 경합이 벌어지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죠?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캡틴 PK도 이번에 거리가 1200으로 줄었지만은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나이스포스는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상 더더욱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추입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마 미라클 한강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미라클 한강이 지금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는 외곽 선행 경합하고 시정 잡고 좋은 거로 통과를 했고요. 정경주 11번 게이트에서 거리가 많이 벌어진 가운데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로서 입상을 했던 마필로서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인데 본래 순발력도 충분히 이제 좋은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들 치열하게 경합하고 뭐 6번, 8번이 주도를 하는 가운데 뭐 5번, 7번, 또 8번, 5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으로 접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그 뒤에서 최적으로 따라가서 중위권 정도 따라가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미라클 한강입니다. 자, 이게 고배당마 한 마리 또 봐야 되는데요. 4번마 행복한 문막입니다. 요 행복한 문막은 직전에 미라클 한강과 뛰면서 취비 양호한 걸음으로 미라클 한강에게 불과 0.2초, 0.2초 차이로 취입으로 올라왔던 마필이 바로 행복한 문막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보다 부중도 3.5가 빠져 있죠. 그래서 행복한 문막이 앞장이 죽어주는 상황이 온다면은 미라클 한강과 손잡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또 행복한 문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미라클 한강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노리는데, 자,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캡틴 PK가 좀 낫고요. 여기에 라운타 플레이가 이번에는 우인철 기승하면서 감량이점이 좋은데 부중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라운타 플레이가. 그래서 감량이점에 라운타 플레이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이 두 마리가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산 스피드는 도전 가능성 정도고 나이스포스는 물음표, 큐피드 잇도 안 보는 마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승부경주가 좀 제대로 대박으로 적중을 해야 시원하게 좀 속이 풀리겠는데요. 자,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립니다. 현장 예상 060에 708에 9991이 되겠고요. 자, 일단 서울 경주 11 경주 승부입니다. 마지막 경주 그리고 10 경주 승부. 8 경주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 그죠? 그다음에 6 경주. 서울 6 경주. 6 경주 승부. 그리고 제주 제주 2 경주. 그죠? 이거 승부를 고심한 경주가 배당 복병을 노리는 서울 4 경주. 예, 현장 배당 보고 바람이 불 수도 있어 보여 가지고 배당 보고 승부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노림수가 있는 서울 이경주. 요거는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된 승부는 제주 이경주 그리고 서울 6, 8, 10, 11 서울 6, 8, 10, 11 경주들이 되겠고 8경주가 오늘의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에 2263에 8263 2263에 8263으로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또 있는데요. 제가 고배당마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를 놓고 노릴 때 어제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 제주 7경주 노린 고배당마가 두 마리 모두 들어왔죠. 2등으로 두 마리 모두 2위로 들어왔는데 이경주는 인기 3위로 팔린 마필을 안 봐서 틀렸고 7경주는 인기 4위로 팔린 마필을 안 봐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 오히려 뭐 제 예상을 카피하는 뭐 다른 예상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런 예상가들이 제 예상을 카피해서 그 노린 고배당말을 놓고 뭐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인기 1-1 등부터 한 4 등까지 그냥 불러대는 거죠. 그러면은 100%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속이 편하겠는데 에 고배당마 종합집 배판 고배당마를 놓을 때 또 다른 고배당마 오면서 초고배당이 터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고배당마가 오는 경주는 그만큼 인기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고배당마가 찬스가 있는 법이고 다른 고배당마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법이어서 구멍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판 고배당마를 노릴 때는. 그러면은 구멍수가 많아지면은 구멍수가 뭐 대여섯 구멍 되면은 구멍수가 많다고 또 불평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예상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마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경마를 고배당마를 노리고 가는데 인기마들이 불안한데 다른 고배당마가 가능성이 있고 초고배당이면은 구멍수가 뭐 피아노를 치더라도 이런 초고배당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깔끔하게 한두 구멍으로 맞춰야지 돈이 된다 이러면서 구멍수가 그게 뭐냐 이러면서 시비 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경마라는 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누가 뭐 경마로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경마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경마는 욕심을 버리면은 욕심이 있으면은 집니다. 욕심을 부리시면은 욕심을 부리시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항상 분수를 지키고요. 분수를 지키고 자기 수준에 맞게 분수를 지키고 참고 승부 경주를 기다리면서 하시고 그렇게 즐기시면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2주 좀 부진했는데 에 분명히 한 주 한 달 단위로만 봐도 분명히 강호마림이 이기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